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의사의 말에 분만실 밖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1980년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 박미선 씨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아들을 낳은 순간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던 그날을요. 며느리, 우리 며느리, 정말 잘했어. 시어머니가 병실로 달려들어왔습니다. 평소 눈도 마주치기 싫었던 그 무서운 시어머니가 미선 씨의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을 낳다니. 어머니,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건가요? 미선 씨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임신했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압박했었죠. 딸 낳으면 우리 집 문전에도 못 들어온다. 임신 내내 들었던 시어머니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미선 씨는 며느리에서 이 집안의 공신으로 등극했습니다. 축하해. 같은 병원에서 딸을 낳은 동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3년 전 큰 동서도 딸을 낳았었죠. 시어머니는 큰 동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쯧쯧, 딸만 둘이라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미선이 봐라. 이게 진짜 며느리지. 병실에서조차 큰 동서를 구박하는 시어머니. 미선 씨는 민망했지만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편해졌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미선 씨를 기다리고 있던 건 동네 잔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닌 덕분이었죠.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어. 그것도 처대로. 아이고, 부럽네.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 하나면 노후 걱정 없겠어. 그러게 말이야. 딸만 낳으면 시집가면 그만인데 아들은 평생 부모 모시잖아. 동네 아주머니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미선 씨는 그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선아, 너는 그냥 앉아 있어. 아들 낳은 며느리가 고생하면 안 되지. 너는 좀 빨리빨리 움직여. 딸만 낳아놓고 뭐 하는 거야? 같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미선 씨는 대접받고 큰 동서는 부려먹혔습니다. 미선 씨는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죠. 역시 아들을 낳길 잘했어. 남편 재훈 씨도 집안에서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원래 삼형제 중 막내였지만 아들을 낳은 후로는 형들보다 더 큰 대접을 받았습니다. 재훈아, 이번에 아버지 밭 3,000평 중에 2,000평은 내 앞으로 해줄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가 유산 분배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큰 동선에는 딸만 둘이라는 이유로 절반도 안 되는 땅을 받았죠.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장남인데. 큰 동서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를 잇는 집안이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지. 딸만 낳아놓고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큰 동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들 낳길 잘했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 하나로 인생이 보장된다고 믿었던 그 순간들이 훗날 자신을 얼마나 후회하게 만들지는요. 아들 민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은 아이였죠. 명절 때마다 할머니께 세배하고 방학 때는 농사일도 도왔습니다. 우리 민준이 최고야. 역시 아들은 달라. 시어머니는 손주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반면 큰 동서의 딸들은 눈에 차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걔들은 뭐해? 공부는 하는 거야? 네, 어머니. 둘 다 전교 1등 했어요.
에이, 딸이 공부 잘해서 뭐해. 시집이나 잘 가야지. 미선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동서가 불쌍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자신은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이는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 현수막까지 걸었습니다. 대학교 합격 축하 마이너스 박민준. 어머니, 현수막까지 걸 필요는. 아니야. 우리 손자 자랑해야지. 대를 이을 귀한 손자잖아. 반면 큰 동서의 큰딸도 같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잘됐네 한마디뿐이었죠. 미선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아들 하나로 평생 보장받는 살. 그게 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의 시계 바늘은 이미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하고 싶습니다. 민준이가 여자친구 수진이를 데리고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기뻤습니다. 30을 앞둔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니. 어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서 와요. 미선 씨는 수진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며느리감이었죠. 게다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커리어우먼이라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그래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결혼식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하객들이 모두 감탄했죠. 역시 아들 있으면 달라. 저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다니.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아들 낳을 걸 그랬어. 미선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며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을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면서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결혼 후 첫 명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은 친정 갈게요. 내년 설날에는 시댁에 올게요. 뭐,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시댁을 안 온다고? 미선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명절은 당연히 시댁에서 보내는 거였으니까요. 어머니, 요즘은 그래요. 양가를 번갈아 가면서 민준이가 아내를 감싸고 나섰습니다. 미선 씨는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첫 해니까 그럴 수 있지. 내년엔 오겠지. 그런데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친정과 시댁을 반반씩 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설상가상으로 남편 재훈 씨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보, 민준이한테 연락해봐. 그래요. 전화할게요. 미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 병원에 입원하셨어. 아, 그래요? 무슨 병인데요? 위암이야. 수술해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프로젝트 마감이라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말에 갈게요. 다음 주말? 그게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데. 어머니, 저도 직장인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다음 주말이 됐지만 민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말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죠. 왜 안 와? 미선 씨가 다시 전화하자 이번엔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정말 바빠요. 그리고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암인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저희까지 가면 오히려 병실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미선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분명 이런 게 아니었는데. 결국 재훈 씨는 아들 얼굴을 몇 번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때 민준이가 왔지만 3일장을 치르자마자 올라갔습니다.
홀로 남은 미선 씨에게 위로라는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이 있어서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바쁜 거 아는데. 미선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큰 동서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두 딸이 보름 넘게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엄마, 우리 집에 가서 사실래요? 혼자 계시면 안 돼. 미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딸들이 저렇게 효도하는 걸 보니 문득 자신의 아들이 떠올랐죠. 민준이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남편이 떠나고 혼자 된 미선 씨는 더 외로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잘 지내니? 네, 어머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을게요. 통화 시간은 고작 2분. 안부 묻고 끊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미선 씨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서울에 한번 놀러 가도 될까? 어머니, 그게 저희 집이 좀 좁아서요. 그리고 수진이가 요즘 예민해서. 아, 그래. 그럼 됐다. 미선 씨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거절을요. 그날 밤 미선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 하나 낳았다고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딸이 더 낫다던데? 아들은 장가가면 남의 집 사람 되더라고.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말들이 이제야 가슴에 박혔습니다. 동서, 나 서울 다녀올게. 큰 동서가 큰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선 씨가 장을 보러 나온 길에 마주친 거였죠. 어디 가세요, 형님? 응, 큰애가 하도 놀러 오라고 성화라서. 한 보름 있다 올게. 한 보름씩이나요? 응. 작은애 집에도 일주일, 큰애 집에도 일주일. 걔네가 번갈아 가면서 모시겠대. 큰 동서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미선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그래. 동서도 민준이 보러 가야지? 네, 그래야죠. 하지만 민준이는 엄마를 초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선 씨는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문득 민준이가 보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늘 무슨 일이냐고 먼저 묻는 아들.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 하지만 나중에 전화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반면 큰 동서는 한 달 후 돌아왔을 때 얼굴이 환했습니다. 동서, 서울 너무 좋더라. 애들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부럽네요. 동서도 민준이한테 가봐. 아들이 있는데 뭐. 큰 동서는 미선 씨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선 씨는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죠. 차라리 딸이 있었으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는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이번 추석에는 내려오니? 어머니, 그게 수진이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올 추석에도 친정 간다고? 작년에도 친정 갔잖니? 어머니, 요즘은 그래요. 양가를 공평하게. 공평하게? 작년 설날에도 못 왔잖아. 그게 공평한 거니?
미선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게 터진 거였죠.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제대로 잊지도 않고서.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저도 직장인이에요. 맘대로 휴가 낼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래, 내가 바쁜 건 안다. 근데 엄마는 안 보고 싶어? 어머니, 저 끊을게요. 민준아, 민준아. 전화는 끊겼습니다. 미선 씨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그 추석에도 민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서 혼자 절을 하고 혼자 밥을 먹었죠.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차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큰 동선의 집 앞에 차 세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두 딸과 사위,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북적북적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죠. 미선 씨는 조용히 커튼을 쳤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저럴 수 없을까? 그날 밤 미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이네는 아들 있어도 소용없네. 명절에도 안 오더라. 그러게. 차라리 김신혜처럼 딸이 나았지. 아들 있다고 뽐내더니 결국 혼자 늙네. 미선 씨는 장바구니를 꽉 쥐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큰 동서를 만났습니다. 동서, 어제 추석 잘 보냈어? 네. 민준이 왔어? 아니요. 바빠서 못 왔어요. 큰 동서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남자애들은 원래 그래. 형님 딸들은 잘 오던데요. 그건 내가 운이 좋았나 봐. 운이 좋다고? 미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딸이 있어서 좋은 거지. 평생 아들 하나 낳았다고 우쭐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환자분, 미선 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밭에 가다가 도랑에 빠져 허리를 크게 다친 거였죠. 보호자가 누구세요?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빨리 연락하세요. 수술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미선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가 많이 다쳤어. 네, 어디 다쳤는데요? 허리를 수술해야 한대.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미선 씨가 병원 이름을 말하자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당장 내려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수진이는 애들 봐야 해서요. 제가 왔잖아요. 그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환자분, 최소 3개월은 요양치료가 필요합니다.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나요? 그게 미선 씨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서울로 모셔가 주지 않을까? 하지만 민준이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요양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요양병원요? 보호자가 계시면 집에서 치료하는 게 제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거든요. 매일 내려올 수가 없어서요.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그래, 나를 모셔갈 생각은 없구나. 그날 밤 큰 동서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동서, 괜찮아? 네, 형님. 수술은 잘 됐어요.
그나저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서울 가? 미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 요양병원에 입원할 거예요. 뭐, 민준이가 데려가지 않아? 바쁘대요. 직장도 있고. 큰 동서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아, 그건 아니잖아. 어머니가 아픈데 아들이 모셔가야지. 괜찮아요, 형님. 이해해요. 무슨 이해? 내가 민준이한테 한마디 할게. 큰 동서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준이와 한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이 더 나아요.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리고 제가 자주 내려올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결국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준이는 입원 수속만 해주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올게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민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큰 동서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동서, 내가 반찬 좀 해왔어. 요양병원 음식만 먹으면 안 되잖아. 형님,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아니야. 큰 동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도시락을 싸다 주었습니다. 반면 아들 민준이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죠. 어느 날 미선 씨는 복도에서 다른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딸이 셋인데 번갈아 가며 매일 와요. 오늘은 큰딸, 내일은 둘째 딸. 부럽네요. 아들 있으시다면서요? 아들이 최고죠. 미선 씨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글쎄요. 아들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3개월 후 미선 씨는 퇴원했습니다. 민준이는 퇴원하는 날에만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시죠? 집에서 잘 지내세요. 응, 저 올라갈게요. 회사에 휴가 내서 온 거라. 민준이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주고 1시간도 안 돼서 말이죠. 미선 씨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큰 동서였습니다. 동서, 나 이사 간다. 네, 어디로요? 서울. 큰애 집 근처로. 왜요? 여기서 평생 사셨잖아요. 나도 이제 늙었잖아. 자식들 가까이 있고 싶어서. 동서, 미안해. 혼자 두고 가서. 괜찮아요, 형님. 좋은 곳 가시는 건데.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됐던 큰 동서마저 떠난다니. 동서도 민준이 근처로 가. 혼자 있지 말고.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미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요. 큰 동서가 떠나고 일주일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땅 팔 생각 없으세요? 땅? 갑자기 왜? 제가 사업 확장을 하려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미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고 더 많이 준 그 땅이었죠. 엄마,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지금 팔아서 저 좀 도와주세요. 민준아, 제가 잘 되면 어머니도 좋잖아요. 나중에 더 잘 모실 수 있고요. 나중에, 언젠가, 그때, 늘 미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전화를 끊고 미선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땅을 팔면 아들이 기뻐할까요? 그럼 자주 내려올까요?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땅마저 팔아버리면 나는 뭘로 살지? 농사도 못 짓는 몸, 연금도 얼마 안 되는 상황. 그 땅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땅 파시기로 했어요? 민준아, 미안한데. 그 땅은 못 팔겠다. 네. 왜요? 그게 엄마 노후 자금이야. 팔면 엄마는 뭘로 살아? 어머니, 그러시면 저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넌 엄마 노후는 책임질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엄마를 모셔갈 거야? 데리고 살 거야?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서 엄마 재산은 달라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니니? 어머니, 저 아들이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제 거. 그래, 넌 아들이지. 근데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제대로 잊지도 않았고, 엄마 수술했을 때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잖아. 어머니, 저도 바빴어요. 바쁘면 다야? 큰엄마 딸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왔어. 그건 아들이 뭐가 대단해? 아들 낳았다고 평생 우쭐했던 내가 바보였어. 미선 씨는 울먹였습니다. 쌓였던 감정이 터진 거였죠. 어머니, 민준아, 엄마는 그 땅 안 팔아. 그걸로 혼자 살 거야. 너한테 짐 되기 싫어서. 어머니, 그게 무슨. 그리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 엄마도 내 인생 방해하기 싫어. 어머니, 미선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미선 씨는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우리 땅 사실 거예요? 아, 물론이죠. 얼마에 파실 건데요? 시세대로 주세요. 급하게 파는 거 아니니까 깎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땅이 팔렸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2억 원. 미선 씨는 그 돈을 자신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땅 팔았다면서요? 그래. 얼마 받으셨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안 돼. 어머니, 제가 아들인데 왜 안 돼요?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너 줄 돈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 유산이잖아요. 제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엄마 앞으로 됐으니까 엄마 거야. 법적으로도 그래.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민준아, 미선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넌 나를 부양할 생각이 없잖아. 맞지? 그건 맞다고 대답해. 솔직하게. 민준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가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수진이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래, 알아. 그래서 엄마도 혼자 살 준비하는 거야. 어머니, 이 돈이라도 없으면 엄마는 나중에 너한테 손 벌려야 해. 근데 넌 주지 않을 거잖아.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긴.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엄마 아플 때도 넌 전혀 성의가 없었어. 그러니 내가 너한테 돈을 줄 리가 없지. 미선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살게. 너한테 짐 안 될게.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그리고 앞으로 명절에도 오지 마. 너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해. 어머니,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도 내 인생 살고. 전화를 끊고 미선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는 혼자였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판 돈으로 집을 수리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죠. 민준이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명절인데 정말 안 가도 돼요? 응, 너도 편하게 보내라. 알겠습니다. 처음엔 서운해하던 민준이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편했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동네 회관에서 노인정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 씨, 요즘 혼자 잘 사네? 네, 괜찮아요. 아들은 안 와? 안 와요. 바쁘니까요. 쯧쯧, 아들 있어도 소용없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웠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네, 소용없어요. 그래서 전 혼자 삽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아? 외롭죠. 근데 괜찮아요.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미선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아들만 둘인데 둘 다 소식이 없어. 차라리 딸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저도 그 생각해요. 우리 젊었을 땐 아들이 최고였는데 이제 보니 딸이 효자더라고. 여러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친구는 딸 셋인데 번갈아 가며 모셔가. 부러워 죽겠어. 우리는 아들 낳았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혼자 늙네. 미선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어떻게 키웠느냐가 문제였어. 자신은 아들을 너무 떠받들며 키웠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 대우를 했죠. 그래서 민준이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부모를 당연히 모셔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인생이 우선이라고 배운 거였죠. 내가 잘못 키웠어.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미선 씨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감기는 위험했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랐지만 병원에 갈 힘도 없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습니다. 어차피 안 올 텐데. 미선 씨는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됐죠. 입원하고 나서 큰 동서가 걱정스럽게 전화했습니다. 동서, 민준이한테 연락했어? 아니요. 왜? 어머니가 아픈데. 형님,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 동서? 정말 괜찮아요. 익숙해요, 이제. 일주일 후 퇴원할 때도 민준이는 몰랐습니다. 미선 씨가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미선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주름도 깊어졌죠.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생이니까요. 그날 밤 미선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평생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들도 결국 자기 인생이 우선이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이제는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산다. 혼자여도 괜찮다. 봄이 왔습니다. 미선 씨는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은 양이었지만 이웃들과 나눠 먹으려고 심었죠. 박 씨, 이거 우리죠? 네, 드세요. 혼자 먹기 많아서요. 고마워요. 우리 딸이 오면 갖다 줘야지. 그래요. 많이 가져가세요. 이웃들과 나누며 사니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에게서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 저, 다음 달에 한번 내려갈까 해서요. 미선 씨는 놀랐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와. 네, 그럼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달이 돼도 민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죠. 미선 씨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역시 아들이란 게 그런 거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아들 잘못 키웠나 봐요. 당신 보고 싶어 하지도 않네요.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나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외롭지만 불행하진 않아요. 그날 저녁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전을 부쳐 먹었습니다. 우리끼리 명절 보내니까 편하네. 그러게. 자식들 눈치 안 봐도 되고. 아들 있으나 만하네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함께여서 위로가 됐습니다. 그해 겨울 미선 씨는 65세가 됐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생일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도 선물도 방문도 없었죠. 하지만 미선 씨는 담담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지 뭐. 큰 동서가 전화했습니다. 동서, 생일 축하해. 우리 큰애가 선물 보낸다는데 주소 줘. 괜찮아요, 형님. 선물 필요 없어요. 그래도 생일인데. 형님, 전 정말 괜찮아요. 혼자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동서 괜찮은 거야? 네, 형님. 정말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거. 전화를 끊고 미선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조용한 세상. 아들 하나 낳았다고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미선 씨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민준이가 후회할 날이 오겠지. 그때쯤이면 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아들에게 기대했던 노후는 없었지만 혼자여도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선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미선 씨는 지금도 그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1년에 한두 번 연락합니다. 방문은 거의 없죠. 하지만 미선 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사니까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웃들과 웃고 텃밭을 가꾸고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들이 없어도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인 것입니다. 그게 미선 씨가 65년을 살며 깨달은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